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도 5명이나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도전한 상황이고 서영교 의원도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게다가 정원호 구청장까지 6명이나 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심지어는 A, B조 나눠서 해야 될 상황인 건데 네. 아니, 국민의힘은 현역 시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들리지만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게 참 원래는 나경원 의원이 나올 거라고 이제 처음에 다들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했죠. 네. 나경원 의원이 7대 3으로 이 그 여론조사와 당원 내 비율을 조금 자기 마음대로 좀 조정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리고 장동혁 대표하고 서로 이제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이 고장나 연합이 잘 되면서 고장나요. 네, 고성국, 장동영, 저는 나경원 세 명을 고장나 연합이라고 불렀는데 이 고장나 연합의 힘을 이제 쓸 때만 해도 저는 이게 좀 그렇게 갈려나 보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기사회생한 게 바로 오세훈 시장이죠. 명태균 씨하고의 그 사법리스크가 다 해결이 됐죠. 이 판사들 때문에. 앞서 다른 판결로 네. 의해서 네, 네. 그리고 김건희 씨 판결 때문에 결국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해주거나 말았거나 그건 괜찮다는 얘기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행복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제 오세훈이 사법 리스크도 없어지는데 내가 경선 나간다고 해봤자 경선 나가서 그건 될 것 같아. 근데 해봤자 나는 그러면 동작에 있는데 의원직을 걸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서울시장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나가면 뭐 하겠니? 이 고민을 너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나갈까 말까를 뒤를 조금 물러서가지고 자기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어. 근데 서정욱 변호사가 딴 데 나가가지고 또 막 얘기 YTN인가 거기 나가가지고 또 얘기한 게 나경원은 무조건 나올 거야. 우다르크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경원 의원 나오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그 징계도 안 할 거야. 한동훈으로 이제 끝낼 거야. 우리 당은 이제 좀 정리되고 있는 분위기야. 배현진은 징계 안 한다. 네, 그 얘기를 해요. 서정욱 변호사가. 서정욱 변호사 뭐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은 그걸 보면은 그런데다가 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안철수 의원 이름도 거명돼 갑자기 지금. 갑자기 검명 되잖아요. 네. 근데 분당인데 옛날에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철수 의원 사실 끝까지 못 나와요. 분당인데 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경원 솔직히 나오겠어요. 나 같으면 내가 나경원이면 계산이 안 맞아요. 자기가 괜히 국회의원 지난번에 한 번 안 됐었잖아. 그치.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됐는데 이 좋은 자리를 또 자기가 버리고 서울시장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나온다. 도전을 한다? 저 같으면 절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점점 안 나오는 걸로 갈 것 같아요. 이 분위기라면. 그러면 나오는 사람은 오세훈밖에 없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공천을 그대로 정리를 하게 하지 줄까? 않으면 공천이 안 될 텐데. 네. 심지어는 지금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 개정해가지고 인구 50만 명 이상인 기초단체장에 그쵸. 대해서는 네. 중앙당이 공천권 행사. 그러면 어느 지역구가 되냐? 당장 배현진이 송파을인데 서울 송파을인데 송파구청장도 포함이에요 이게. 그래요, 맞아요. 네, 지금 경기도의 큰 데도 다 들어가죠. 경기도 그렇군요. 웬만하면 네. 50만 다 넘으니까 경기도 50만 이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큰 네. 데들은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대구 경북 쪽도 그렇고.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도 약간 논란이 됐었어요. 50만 이상, 100만 이상 있다가 도당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반발하고 이러니까 없던 일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광역은 중앙당에서, 기초는 시도당에서 이렇게 하는 게 됐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아까 배현진 그 징계랑 맞물린 건데 결국 서울시당 위원장이 그러면 구청장하고 그다음에 그 시의원, 구의원들 공천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가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뭐 강남 3구도 있지만 구의원, 시의원들은 대부분 특히 구의원들은 2명을 뽑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 1명, 뭐 국민의힘 1명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서울에서 그 공천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공심위도 구성하고. 네. 그럼 이제 결국은 서울에서 뭔가를 하려면 작업을 하려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우리 편이라 해야 되잖아요. 자기 편이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불편한 거죠. 지난번에 한동훈 편 들었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현진을 징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관측이 언론들에서 솔솔 나오는 상황인 거고 급기야는 이제 오세훈 시장을 두고도 사실은 이제 여러모로 유리한 조건인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맞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와 싸우는 구도가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호사가들이 돌렸겠죠. 받은 글이 오늘 돌았는데 오세훈 측 무소속 출마 카드 조용히 부상, 그냥 부상은 아니고 조용히 부상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조용히 부상할 수 있습니까? 무소속 카드로? 예. 모르겠어요. 저한테 오늘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조용히 살고 싶어요. 원희룡 사례를 검토한다는데 전제가 되려면 뭐냐면 원희룡이 그때 18대 때 네. 국민의힘 소속인데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와서 됐잖아요. 전제는 그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나오지 말아야 돼. 아,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다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뭔 그렇게 얘기인지 해야 알 것 되는데 같아요. 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세훈이 나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안 낼까요?
그러긴 쉽지 않죠.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인기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나간다. 이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하고 싸워서 나간다. 이러면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낸다? 수도인데 쉽지 않은 결정이죠. 쉽지 않죠. 아니, 그리고 이게 제주 출신이라서 쉽게 여쭤보는 네. 건데 제주와 서울의 정서는 또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는 그때는 이쪽도 안 났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안 근데 나가고 나가기 뭐냐면은 때문에 그때는 네. 원희룡 그때 도지사 나오려고 할 때 원래는 국민의힘으로 그냥 계속 나오려고 했었지. 그러다가 그렇죠. 하도 인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국민의힘의 일부러. 외피를 벗어 던지고 그냥 그렇죠. 국민의힘인데 무소속인 것처럼 거짓말로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제 속이려고 해서 나왔던 거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사람을 안 내보냈던 것이고 이번엔 지금 그런 그때 모양새가 바른미래당이었어요, 아니에요. 국민의힘. 제가 아니 헷갈리네.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래요.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바른미래당이었던 것 바른미래당이었는데. 같은데 그래서 중간 되게 기억이 애매한 약간 당으로 헷갈리는데 했는데 여하간에. 어쨌든 원희룡 장관은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보기 되게 꼼수를 잘 써가지고 사실 나왔었어요. 네. 아니 근데 원희룡은 제주에서 일단은 이름만 되면은 뭔가 널리 알려진 제주 사람이란 인식이 있는 반면에 서울은 뭐 서울이 고향이다, 고등학교 나왔다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면 더 힘들다는 얘기를 제 당연하죠. 얘기는. 네. 무소속 나오면은 뭐 옛날 우리 박원순 모델 같은 게 또 민주당하고 연대해서 무소속 나온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무소속 혼자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럼 국민의힘에서 근데 오세훈 시장이 사실 오래 하기도 했죠. 4번 했어요, 사실은. 10년 했지만 중간에 했으니까. 근데 나경원 아니면 사람 없는데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열거되는 분들은 노영희 변호사님 언급해 주신 안철수 의원도 언급이 안철수. 되고 윤희숙 전 의원도 좀 언급이 되고 조정훈 의원도 이제 언급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 나오라 그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조정은 났으면 좋겠어. 가능성이 있겠다. 안철수는 왜냐면 거기도 네. 배지 띄고 나야 되니까 똑같아요. 조정은도 배지 띄고 나야 지금 되니까. 여기 언급된 사람 중에 누가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윤희숙이 되겠어요. 정말 조정훈이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정훈 의원이 지금 고성구 거의 지금 눈에 들어가지고 특별히 그러니까요. 특별히 3번이나 말하면서. 아니 그래서 이제 합당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네. 되면은 사실은 가장 선거에 좋은 거는 판을 키우고 분위기 띄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시사 프로나 막 이런 데도 예전 같으면 서울시당 민주당 후보들 가끔 나와가지고 방송도 하고 당신 뭐 왜 나왔어? 뭐 할 거야? 자꾸 그 얘기가 회자되면서 아, 이 사람이 되면은 뭐 이쪽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바뀔 수 되겠네, 있어. 이렇게 되겠네, 네. 이렇게 지하철이 들어오겠네, 여기 뭐 공원이 생기겠네, 광장이 생기네, 이게 회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걸 그다음에 맞아요. 아니면 네. 예를 들어서 정원호하고 뭐 박주미 뭐 1대1 토론 붙어가지고 뭐 행정 잘한다, 정치 잘한다, 뭐 그걸로 막 이제 막 토론이 된다든가 그게 사실 주도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 판이에요, 주도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뭐 이 시간에, 오늘 했고 예. 박주민 의원도 내일 뭐 콘서트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좀 둘이 붙어가지고 좀 분위기 업했으면 좋겠어요. 업.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정말로 이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본인의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또 콘서트로 가졌는데 그 눈물을 훔치는 모습 혹시 보셨어요? 아 저는 제 주변에 네. 지인들이 여기 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 갔어요? 진짜? 생생한 네. 뒷얘기를 감시하려고 좀 어떡하나.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좀 어떤 감상평이 있는지. 아니 일단 그 다 참석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그걸 꽉 네. 찼다며요. 네. 많이 왔다. 많이 왔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남녀 성비를 따지면 거의 9대1 수준이랍니다. 여자들이 많지. 여성 비율이 많지. 야, 압도적이었고 여성이 압도적인 비율이다. 그리고 그 여성 중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따져보면 60대 이상이 거의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고 그리고 도저히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울었대요. 아, 그 그 지지자들이 들어오는 것만 사람들이. 가지고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 어떻게 가나 이제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그 현장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의 한동훈에 대한 이 열광적인 지지는 뭘까? 그걸 한참 생각을 하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 지금 답이 나왔네. 뭐예요? 아니 9대1의 비율이 여성들만 나온다. 그렇죠. 특히 그 여성들은 다 60대 이상으로 나이 많으신 예. 분들만 나온다. 예. 그럼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뭘 얼마나 어떻게 할까? 나는 여기서 더 확장이 될까? 그건 안 될 거라고 봐요. 아, 그 이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팬덤이라고 하는 거에 실체가 정확히 나온 거 아니에요? 연령대별로 성별로 여기에 지금 젊은 남성들이나 젊은 여성들이나 혹은 뭐 중간대 여성이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 그냥 오로지 한동훈 그 인물 하나만 보고 좋아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한계지. 더 이상 뭐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아니, 근데 네. 아마 이게 대성공을 하면 보통 연예인들이 서울에서 빵 한번 터지잖아요. 전국 투어를 해요. 전국. 그러니까요. 가도겠지 당연히. 그렇죠. 네. 대구 한번 가고 대전 가고 부산 가고 광주 가고 이렇게 한번 쭉 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 연예인은 그걸로 끝.
제주도도 안 가나? 안 가겠지. 제주도는 사람이 많잖아. 근데 정치인은 그렇게 보통 예전에 하긴 했어요. 뭐 안철수도 옛날에 북콘도 쭉 했고 그렇죠, 조국도 그렇죠. 쭉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갈 방향이 정당 창립하고 뭐 네. 출마하고 이게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북콘서트는 잘할 것 같아요. 계속 딴 데도 가가지고 하겠죠. 전국 투어를. 근데 그거를 정치로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직접 네. 안 갔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을 봤는데 네. 그 대목에서 한동훈이 뭐라고 말하면서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나를 보니까 이런 내용에 제가 쳐왔는데 국익이라는 것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단단해져 왔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거야. 그러니까 국익과 자신의 삶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인 말만 그게 내용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분위기인가?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다 그렇게 울고 네. 무슨 말만 하면 박수치고 그랬대요. 게다가 거기 간 남성들 보세요. 이분의 친구분들 보세요. 다 비판적인 의미를 갖겠지. 이정주 곽수성 같대지. 그런 식으로 간 사람들이 그 얘기 하면 어떻게 저기 아니 이정주 곽수성 아니 갖고 뭐 얘기해야지. 간 거니까. 그 간 남성들의 대부분은 다 이제 뭐 하나 주제 이거 목적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염탐하러 간 그러니까 거지. 대부분은 다 여성으로 네. 이 정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뭔가 짠한 느낌으로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 아니 근데 울지마 하는 대목도 웃겼던 게 한동훈이 뭐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여러분 30살 시절에 이제 대선 자금 수사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하는데 울지마 그러니까 내용이 나는 이게 내용이 없다니. 뭔가 공감과 이런 뭔가 이런 뭔지 아시죠? 그런 공감의 언어로 뭔가 눈물 흘리는 장면이 연출되거나 지지자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대선 지금까지- 자금 국익 얘기하다 이러니까 난 좀 이해가 안 본인이 간다는 지금까지 거야. 수사한 게 뭐 네. 그런 뭐 수사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한동훈이 5만 뭐 1만 명, 2만 명 아니라 10만 명이 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국회에 와가지고 이재명 당시 당 대표 체포영장 체포해야 된다라고 입장문을 읽은 사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그거를 수십 번도 봤어요. 네. 뭐라고 했는지 뭐 지금 얘기하는 대북 송금 사건뿐만 아니라 무슨 뇌물 사건 이거 다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은 우리 제 입장에서는 용서 안 돼요. 뭘 아니 하든. 그리고 돈 봉투 부시럭 그 난리 쳤잖아요. 그거 다 무죄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게다가 지금 저는 한동훈 씨가 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정치 플랜인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법적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말했어. 장동혁 대표가 재심 기간을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때 끝났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절차적으로도 뭘 해볼 수가 다툴 수 없는. 없다. 예. 그다음에 창당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앞으로 뭘 할 때 대해서 미리 그렇게 안 한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니까 나오는 얘기가 유학설이 나와 갑자기. 유학설은 뭐예요? 중요한 인물들 여기서 견디기 어려울 때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거잖아. 이 사람은 유학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또 가면 완전 끝장나는 건데 다 잊혀지겠지. 그러고 나면 남는 거 뭐야? 그냥 무소속 출마 하나밖에 안 남아요. 아, 그 무소속 선택지가. 출마가 근데 무소속 출마 어디서 하겠어요? 자기가 제일 할 수 있는 거는 강남 아니면 뭐 대구 아니면 인천에서 나가면 내가 인정해주지. 인천에 절대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다 차치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돌아오겠다. 자기는 끝까지 버티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로? 무슨 정치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남겠냐? 그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번에 김종혁 전 최고도 이번에 제명 당했거든요. 제명됐죠. 예. 그러면 자기와 같이 그렇게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말을 한마디 하는 거 봤어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억압을 받는 거면 같이 연합을 해야지.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냥 오로지 그 여성분들만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어이구 내가 정말 너무 힘든 사람인데 고마워요.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뭐예요? 유튜브 하지 않을까요? 연예인 그러니까 하면 돼, 유튜브는 연예인, 맨날 연예인. 하겠지. 연예인.